부장님, 제가 도와드릴까요? 경비 아저씨가 무슨 경제 전문 영어를 하신다고 해요. 지금 장난칠 때가 아니에요. 1985년 봄 서울대학교 경제학과 대학원 도서관. 박성우는 두꺼운 경제학 원서 위에 고개를 묻고 있었다. 24세의 그는 교수들 사이에서도 이미 소문이 자자한 인재였다. 케인스 이론을 독창적으로 해석한 그의 논문은 학회지 게재를 앞두고 있었고 지도 교수는 그를 미래의 한국 경제학계를 이끌 인재라고 평가했다. 하지만 성우의 마음은 무거웠다. 시골에서 농사를 짓던 부모님이 트랙터 사고로 동시에 중상을 입었다는 소식이 전해진 것이다. 성우야, 어머니가 의식을 잃으셨어. 당장 내려와야 해. 형의 다급한 목소리에 성우는 책을 덮었다. 병원비만 수천만 원, 농사일도 중단된 상황에서 누군가는 가족을 책임져야 했다. 교수님, 휴학계를 내겠습니다. 성우야, 지금 그만두면 다시 돌아오기 어렵다. 장학금도 있고. 죄송합니다. 성우는 고개를 깊이 숙였다. 꿈을 접는 것은 순간이었지만 그 무게는 평생을 짓누를 것이라는 걸 알고 있었다. 이후 3년간 성우는 부모님 간병과 생계를 위해 온갖 일을 했다. 공사장에서 벽돌을 나르고 새벽 배달을 하며 하루하루를 버텼다. 27세에 소개받은 미경과 결혼했지만 신혼집은 반지하 월세방이었다. 그리고 1년 후 딸 지민이가 태어났다. 여보, 분유가 떨어졌어요. 아내의 말에 성우는 주머니를 뒤졌지만 1,000원짜리 한 장뿐이었다. 딸은 배고파 울고 있었고 아내는 산후조리도 제대로 못한 채 야윈 얼굴로 아이를 달래고 있었다. 아빠가 뭘 해도 이 정도밖에 안 되나. 성우는 좌절감에 무너져 내렸다. 한때 경제학으로 세상을 바꾸겠다던 청년의 현실이었다. 그때 우편함에 꽂힌 초대장 하나가 눈에 들어왔다. 대학교 동기이자 절친인 정호의 결혼 초대장이었다. 결혼식장에 가야 하는데 축의금이 없었다. 최소한 10만 원은 있어야 했지만 그마저도 없었다. 성우는 정호에게 거짓말로 핑계를 대려다 결국 결혼식장으로 향했다. 성우야. 정호가 반갑게 달려왔다. 성우는 부끄러움에 고개를 들지 못했다. 축하한다. 그런데 미안해. 오늘 축의금을. 뭔 소리야. 내가 와준 것만으로도 고마운데. 정말 미안하다. 나중에 꼭. 성우가 돌아서려는 순간 정호가 그의 손에 봉투를 쥐어주었다. 이건 뭐야? 내 아이 분유값이다. 봉투 안에는 100만 원이 들어있었다. 정호야, 이럴 수 없어. 받을 수 없다. 성우야, 넌 분명히 다시 일어날 거야. 이건 주는 게 아니라 투자하는 거다. 내 꿈에 투자하는 거야. 정호의 눈에는 확신이 담겨 있었다. 인생은 길어. 지금이 끝이 아니야. 내 인생을 다시 시작해라. 그 순간 성우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다. 절망의 밑바닥에서 다시 일어설 희망의 불씨를 받은 것이다. 정호로부터 받은 100만 원을 손에 쥔 성우는 마트로 향했다. 먼저 분유 6통을 샀다. 한 달은 좋게 쓸 양이었다. 그리고 망설이다가 헌 책방으로 발걸음을 돌렸다. 여보, 이 돈으로 생필품을 사야 하는 거 아닌가요? 아내 미경의 걱정 섞인 목소리에 성우는 미안한 마음이 들었지만 이미 마음을 정했다. 미안해. 딱 3만 원만. 꼭 필요한 책들이야. 헌 책방 구석에서 성우는 맨큐의 경제학 영어 원서와 낡은 토익 문제집을 집어들었다. 먼지가 수북이 쌓인 책들이었지만 그에게는 보물처럼 소중했다. 이후 성우의 일상은 바뀌었다. 새벽 4시에 일어나 2시간씩 영어와 경제학 공부를 한 뒤 하루 종일 일터로 향했다.
일하게 된 직장은 섬유공장 경비였다. 야간 근무를 하며 한 달에 80만 원을 받았다. 경비실에서 틈틈이 영어 단어를 외우고 경제 이론을 복습했다. 박 경비님, 뭐 하시는 거예요? 젊은 직원이 호기심 어린 눈으로 물었다. 그냥 공부 좀 해요. 공부를 왜 하세요? 나이도 많으신데. 성우는 쓴웃음을 지었다. 30대 초반이었지만 이미 나이 많은 사람 취급을 받고 있었다. 6개월 후 공장이 문을 닫았다. 공장 문을 닫은 후 몇 번 사무직에 지원해봤지만 결과는 늘 같았다. 대학원을 왜 그만두셨죠? 관련 경력이 없으시네요. 면접관들의 시선에는 의구심이 가득했다. 당장 생계가 급한 상황에서 오래 기다릴 수도 없었다. 성우는 건설 현장으로, 다시 청소 용역으로, 택배 상하차로 일자리를 옮겨 다녔다. 하루 12시간씩 몸을 혹사시키는 일이었지만 그는 새벽과 밤 시간만큼은 책상 앞을 지켰다. 낡은 공책에 경제 모델을 그려가며 나름의 이론을 정리했다. 한국의 중소기업 정책에 대한 그만의 분석, 환율 변동이 실물 경제에 미치는 영향 등 현장에서 체득한 경험을 학문적 틀로 정리해 나갔다. 아빠, 매일 그 어려운 책만 보면 뭐해요? 초등학생이 된 딸 지민이가 물었다. 아빠가 나중에 이루고 싶은 꿈이 있어. 그때까지 기다려줄 수 있지? 네. 우리 아빠가 제일 멋있어요. 딸의 순수한 믿음이 성우에게는 큰 힘이 되었다. 세월이 흘렀다. 30대가 지나고 40대가 되어도 성우의 현실은 크게 나아지지 않았다. 40대가 되자 상황은 더 어려워졌다. 나이는 많은데 경력은 왜 이래요? 라는 질문 앞에서 성우는 할 말을 잃었다. IMF 외환위기 때는 일자리를 구하기도 어려웠다. 50대에 들어서는 지방 아파트 경비원으로 일하며 근근히 생계를 이어갔다. 하지만 그는 절망하지 않았다. BBC 뉴스에서 아시아 금융위기 관련 보도가 나올 때마다 성우는 경제 용어들을 받아 적었다. 토익 점수는 850점을 넘어섰고 경제학 원서들도 거의 외우다시피 했다. 어느 날 중고서점에서 우연히 만난 대학 후배가 그를 알아봤다. 선배님, 여기서 뭐 하세요? 그냥 책 좀 보러. 요즘 뭐 하고 계세요? 후배는 성우의 겉모습을 보고 어려운 상황임을 직감할 수 있었다. 후배는 고민하다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선배님, 혹시 괜찮으시면 제가 서울에서 IT 회사 다니는데 거기서 경비직 구하고 있어요. 월급도 괜찮고 안정적이에요. 괜찮으시면 추천해드려도 될까요? 후배의 제안에 성우의 눈이 반짝였다. 정말 그럴 수 있을까? 물론이죠. 선배님 같은 분이면 충분히 믿을 만하죠. 후배가 떠난 후 성우는 거울 속 자신을 바라봤다. 거칠어진 손, 구부정한 어깨, 깊어진 주름. 하지만 눈빛만큼은 여전히 살아있었다. 그날 밤 성우는 낡은 노트에 이렇게 적었다. 20년이 흘렀다. 몸은 늙었지만 꿈만큼은 여전하다. 정우가 준 불씨가 아직 꺼지지 않았다. 언젠가는 반드시. 창 밖으로 새벽빛이 스며들었다. 오늘도 성우의 하루가 시작되고 있었다. 2023년 11월 서울 강남구 한 IT 기업 본사. 60세의 박성우는 1층 로비에서 출입 통제 업무를 보고 있었다. 후배의 소개로 이 회사에 온 지 2년째였다. 젊은 직원들은 그를 박경비님이라 부르며 인사했지만 대부분은 그를 투명인간처럼 대했다. 오늘 중요한 협상이 있다던데? 동료 경비원 김 씨가 말했다. 응, 미국 투자사에서 온다더군. 300억 투자 받는다고 난리야. 성우는 고개를 끄덕였다. 이미 이틀 전부터 회사가 술렁이고 있었다.
해외 사업 확장을 위한 핵심 투자였다. 오후 2시 검은 벤츠 2대가 회사 앞에 섰다. 정장 차림의 미국인 투자자 4명이 내렸다. 성우는 정중히 인사하며 방문증을 발급했다. 30분 후 15층에서 소동이 일어났다. 죄송합니다. 경제 전문 통역사가 교통사고가 나서 못 온다고 하네요. 어떻게 이런 일이? 지금 당장 다른 전문 통역사를 구해요. 오늘은 토요일이고 경제학 배경 있는 통역사는 연락이 안 됩니다. 성우는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는 미국인들의 당황한 표정을 봤다. 그들은 서로 작은 목소리로 영어로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다. 성우의 가슴이 뛰었다. 이 투자가 무산되면 회사에 큰 타격이 될 것이다. 몇 년 전부터 재정난에 시달리던 회사였고 직원들의 일자리도 위험해질 수 있었다. 1층으로 내려온 김 부장이 다급하게 전화를 걸고 있었다. 여보세요? 급하게 경제 전문 통역사 한 분만. 네. 그렇게 늦게요? 투자 관련 전문 용어들이 많은데. 성우는 망설이다가 김 부장에게 다가갔다. 부장님, 제가 도와드릴까요? 박경비님? 지금 농담할 시간이. 저 영어 할 수 있습니다. 경제학 전공이기도 하고 투자 관련 전문 용어도 잘 압니다. 김 부장은 황당한 표정을 지었다. 경비 아저씨가 무슨 경제 전문 영어를. 지금 장난칠 때가 아니에요. 15층 회의실에서는 이미 갑갑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었다. 미국인 투자자들은 시계를 보며 불편한 기색을 드러냈다. 그때 성우가 회의실 문을 노크했다. 실례합니다. 경비 아저씨? 여기 왜 올라왔어요? 젊은 직원들이 수군거렸다. 경비 아저씨가 무슨 투자 협상 영어를 합니까? 자리나 지키세요. 괜히 망치지 말고 물러나세요. 전문 용어 하나도 모르실 텐데. 비웃음이 터져 나왔다. 하지만 성우는 당당히 걸어 들어가 미국인 투자자들에게 정중히 말했다. 안녕하십니까? 이런 불편을 끼쳐드려 정말 죄송합니다. 투자자 중 리더격인 중년 남성이 성우를 바라보며 영어로 말했다. 통역을 도와주실 수 있나요? 성우가 유창한 영어로 대답했다. 저는 이 회사 경비원입니다만 오늘 협상에 도움이 될 수 있다면 기꺼이 돕겠습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다. 젊은 직원들은 어이없다는 표정이었고 임원들은 당황했다. 투자자가 성우를 테스트라도 하듯 영어로 질문을 던졌다. 한국의 IT 스타트업 생태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우는 침착하게 영어로 답했다. 한국의 IT 생태계는 특히 모바일과 핀테크 분야에서 놀라운 성장을 보여왔습니다. 정부의 규제 샌드박스 정책이 혁신을 위한 유리한 환경을 만들어냈죠. 하지만 내수 시장의 한계로 인해 글로벌 확장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바로 이런 점에서 미국 기업들과의 전략적 파트너십이 매우 중요합니다. 투자자들의 눈빛이 변했다. 정말 통찰력 있는 분석이군요. 앉으십시오. 성우가 회의 테이블에 앉자 직원들의 표정이 경직됐다. 그들이 몰랐던 성우의 진짜 모습이 드러나기 시작했다. 그럼 시장 진입 전략에 대해 본격적으로 논의해 보겠습니다. 투자자가 영어로 본격적인 질문을 시작했다. 그 순간 성우는 30년간 품어온 모든 지식과 경험을 쏟아 통역하기 시작했다. 대학원에서 배운 경제이론, 현장에서 체득한 시장의 흐름, 그리고 수십 년간 밤잠을 설쳐가며 쌓아온 영어 실력과 경제학 지식이 하나로 합쳐졌다. 성우는 유창한 영어로 투자자들과 대화를 이어갔다. 성우의 목소리가 회의실에 울려 퍼졌다. 60년 인생의 모든 준비가 이 순간을 위한 것이었다. 협상은 대성공이었다. 성우의 치밀한 분석과 설득력 있는 프레젠테이션 덕분에
미국 투자사는 당초 300억 원이던 투자금을 500억 원으로 늘렸다. 더 놀라운 것은 그들이 성우 개인에게도 깊은 관심을 보인 것이었다. 이런 인재가 왜 경비직에 있었던 겁니까? 투자사 대표의 질문에 회사 임원들은 대답할 말이 없었다. 3일 후 한 경제 전문지 기자가 성우를 찾아왔다. 60세 경비원이 500억 투자 협상을 성사시켰다는 제목의 기사가 나가자 언론이 들썩였다. 성우의 이야기는 순식간에 전국적인 화제가 되었다. 대학원 중퇴 후 30년간 막노동하며 꿈 포기 안 한 남성. 새벽 4시부터 영어 공부, 토익 850점 달성한 60대 경비원. 기사와 함께 공개된 것은 성우가 30년간 적어온 낡은 연구 노트들이었다. 그 안에는 한국 경제 정책에 대한 그만의 분석과 대안이 빼곡히 적혀 있었다. 서울대 경제학과 김 교수가 그 노트를 보고 깜짝 놀랐다. 이건 정말 수준 높은 연구입니다. 특히 중소기업 금융정책 모델은 지금 우리나라가 직면한 문제에 대한 현실적 대안이네요. 일주일 후 기획재정부에서 성우에게 연락이 왔다. 박성우 씨 정책자문위원으로 모시고 싶습니다. 국제통화기금 IMF 서울 사무소에서도 그의 연구에 관심을 보였다. 현장 경험과 학문적 지식이 결합된 그의 분석이 새롭다는 평가였다. 한 달 만에 성우의 삶은 완전히 바뀌었다. 대기업 세 곳에서 고문직 제안이 들어왔고 여러 대학에서 강연 요청이 쇄도했다. 그리고 마침내 그가 꿈꿔왔던 순간이 왔다. 서울대학교 경영대학원 대강당. 포기하지 않는 꿈, 늦지 않은 시작이라는 제목의 특별 강연회였다. 600석 강당이 만석이었다. 대학생부터 직장인, 중장년층까지 다양한 사람들이 성우의 이야기를 들으러 왔다. 강연이 시작되기 전 성우는 객석을 둘러봤다. 그때 익숙한 얼굴을 발견했다. 정우였다. 30년 전 결혼식에서 100만 원을 건네주었던 그 친구가 앞자리에 앉아 있었다. 머리는 희끗희끗해졌지만 여전히 따뜻한 미소를 지고 있었다. 성우의 눈시울이 뜨거워졌다. 안녕하십니까? 박성우입니다. 박수가 터져나왔다. 저는 24세에 꿈을 접었습니다. 부모님의 사고로 대학원을 그만둬야 했고 그 후 30년간 공사장과 공장을 전전했습니다. 강당이 조용해졌다. 결혼 후 아이가 태어났을 때 분유값조차 없어 절망했습니다. 친구의 결혼식에 축의금도 못 가져가는 처지였죠. 성우는 정우를 바라봤다. 그때 한 친구가 제게 100만 원을 쥐어주며 말했습니다. 내 아이 분유값에 보태고 내 인생을 다시 시작해라라고. 그 돈은 단순한 돈이 아니었습니다. 제 인생을 다시 일으킨 불씨였습니다. 성우의 목소리가 떨렸다. 30년간 대부분 새벽에 일어나 영어를 공부했습니다. 경비실에서, 공사장 컨테이너에서 낡은 노트에 경제 이론을 정리했습니다. 사람들은 물었죠. 나이도 많은데 왜 공부를 하냐고. 성우는 잠시 말을 멈췄다. 하지만 저는 믿었습니다. 언젠가는 이 모든 게 빛을 발할 날이 올 거라고. 강당 전체가 숙연해졌다. 여러분, 인생은 깁니다. 20대든 60대든 늦은 시작은 결코 늦지 않습니다. 포기하지 마십시오. 작은 불씨 하나면 충분합니다. 강연이 끝나자 우레와 같은 박수가 쏟아졌다. 강연 후 정우가 성우에게 다가왔다. 성우야, 정말 자랑스럽다. 두 친구는 30년 만에 다시 한번 뜨겁게 포옹했다. 정우야, 그때 그 100만 원이. 성우의 목이 메었다. 해낼 줄 알았어. 넌 항상 포기하지 않는 놈이었잖아. 정우의 눈에도 눈물이 맺혀 있었다. 그날 밤
성우는 딸 지민에게 전화를 걸었다. 지민아, 아빠가 드디어 해냈다. 아빠, 뉴스 다 봤어요. 정말 자랑스러워요. 어릴 때부터 아빠가 새벽마다 공부하는 걸 봤는데 그게 다 이날을 위한 거였나 봐요. 축하드려요, 아빠. 성우는 창밖을 바라봤다. 60년의 인생, 그 긴 여정의 끝에 마침내 꽃이 피어나고 있었다.